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리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로얄 엔필드의 메테오 350. 아따거라, 연꽃이 줄기가 따갑네. 로얄 엔필드의 메테오 350입니다 9월달에 오토바이 시승을 몰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다른 매트리스 만드는 일이랑 또 지금 다른 채널 준비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더뎌지고 있습니다. 또 바로 추석이어서 아무튼 각설하고 죄송하고, 메테오 350은 일전에 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가격 발표한 날 바로 가격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시장에서 되게 주목받고 있는 쿼터급 크루저 모터사이클이고, 로얄 엔필드에서는 모처럼 만에 또 이런 신기종을, 완전히 없었던 신기종을 내놨다는 의미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3가지 트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시승차는 슈퍼노바 최상위 트림이고, 얘가 가격이 한 529만원 될 거고, 517만원인가? 세 모델 모두 500만원 언저리인데 가장 최하위 트림인 파이어볼, 걔는 469만원 트림이고, 슈퍼노바는 바로 구분이 되는 거는 연료 탱크가 투톤이냐, 보시면 여기가 지금 파란색이랑 검은색으로 나눠져 있죠. 그것도 있고, 또 이 윈드실드, 이것도 이제 슈퍼노바에만 들어가는 옵션 파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제가 시승했던 기종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전 아퀴라는 타보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타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레블 500이었었습니다. 혼다 레블 500이 지금 출시한 지 제 채널에서 보여드린 지도 2년 되지 않았나? 근데도 여전히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기도 너무 길고, 그 대기 수요를 많이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두 모델이 성격이 나뉘긴 해요. 크게 봤을 적에는 둘 다 여유롭게 달릴 수 있는 크루저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 성격은 같지만 메테오 350은 더욱더 빨리 달리는 게 무엇이 중요한디 이러면서 달릴 수 있는, 편히 달릴 수 있는, 아주 만만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이라기보다는 오토바이인 것 같습니다. 만듦새는 그리고 레블 500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얘가 더 화려한 거는 이쪽 메테오 350이 있습니다. 물론 연료 탱크 칼라라든지 아니면 쓰인 크롬 파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있는데, 마감적인 부분을 좀 더 보자면 그래도 레벨 500이 좀 더 높다라는 거. 얘는 이제 공차 중량은 한 190kg인데 무엇보다 이 구조 자체가 라이더 입장에선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잘 설계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끌바 할 때 상당히 편했습니다. 앞으로 끌든 뒤로 끌든. 그리고 지금 이 메인 스탠드도 갖춰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 차 중량이, 얘가 이제 보도자료상에서는 되게 저중심 설계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프레임도 그렇고, 이 새로 만든 싱글 단기통 SOHC 엔진도 그렇고, 로얄 엔필드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 프레임이나 엔진에서 전부 다 새로 선보이는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바리에이션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공통되게 가져갈 그런 운동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적이라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메테오 350은 앞바퀴가 되게 커요. 지금 직경이 보이실 것 같은데 19인치 되지 않나, 얘가? 100에 90에 19. 예, 그리고 뒷바퀴는 좀 두껍긴 한데 뒤도 커요. 그래서 140에 70에 17. 뒷타이어는 17인치, 앞타이어는 19인치, 그리고 폭은 100, 뒤는 140인데 이것 때문에도 주행 성능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크루저 장르 자체가 샥샥 돌아나가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쭉 뻗은 길을 따라서 달리는 그런 데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잘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동 성능은 들어간 파츠들을 좀 살펴보자면, 고급 파츠는 사실 없습니다. 바이브레 정도. 복동식이고, 듀얼 디스크는 아니고 싱글 디스크 타입이고, 제동력에서는 오면서는 크게 부족한 건 못 느꼈어요. 그리고 이 엔진은 20마력 최고 출력을 내는데 시속 100km까지는 그래도 쭉 올라가는, 그렇다고 막 그냥 확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변속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데는 큰 무리는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고동감이라는 게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뭐랄까, 이게 고동이 어떤 귀로 들리는 청각적인 고동감이지, 이 시트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두둥두둥두둥 진동? 그 느낌과는 좀 달라요. 엔진은 공륜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핀들은 있습니다만 공기로도 시키고 오일이 돌아서도 시키는 방식이고, 풋패그들이 되게 커요. 지금 오른쪽 풋브레이크, 리어 브레이크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텐덤자의 풋패그도 마찬가지로 큽니다. 이거 참 마음에 들어요. 좀 전에 제가 텐덤 시승을 먼저 했는데 한번 보시죠.
메테오 350도 어쨌거나 뒤에 뭐 텐덤 시트도 갖추고 있어서 오늘 여기 관계자분 양해를 구해가지고 텐덤자에서는 어떤 좀 그런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감각이 있는지 주행 느낌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짧게나마 보여드립니다. 남자끼리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얘가 이제 사이드 패니어가 달려있어 가지고 다리를 뻗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패그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패그가 크네. 아무튼 보여드릴게요. 네. 의외로 굉장히 편해요. 지금 이 밑으로 올라오는 충격 같은 게 꽤 최근에 탔었던, 흔하진 않지만 그 텐덤 자리에 앉았을 때 그 바이크 느낌 중에 되게 편한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등받이 역할이 되게 톡톡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단으로 떨어뜨릴 때 울컥하는 게 굉장히 적네요.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을 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엔진이 거칠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텐덤자에서는 좀 더 그게 크게 느껴지기 쉽상인데 메테오 같은 경우는 이 뒷자리에 앉아서도 울컥울컥 되는 게 없어가지고 특히 감속할 때 그렇게 뒷자리는 불쾌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현저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텐덤자에게도 이 메테오 350은 추천할 수 있는 오토바이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는 것 중에 재밌는 부분은 이 변속기 레버인데 또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 좀 부실해 보이죠. 하지만 뭐 가격이 모든 게 설득이 되는,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인터셉터라든지 또 뭘 보여드려 컨티넨탈 GT라든지 블릿이라든지 여느 로얄엔필드 모터사이클과 마찬가지로 가격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모터사이클이기 때문에 납득이 됩니다. 근데 이 방식은 만약에 슈퍼컵을 타셨다거나 아니면 뭐 할리 데이비슨의 그 시소 기어를 경험해 보신 라이더라면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고, 그리고 처음 경험해 보는 라이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그냥 앞을 먼저 밟으면 1단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또 여기를 눌러야 2단부터 3단, 6단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적응의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거 아주 정같은 사이드 스탠드가 있는데 굉장히 이거 인도가 정말 쇠가 많은가 봐요. 원자재가 싼가. 엄청 이 쇠덩이가 이거 던지면 유리 다 깰 수 있는 그 정도의 견고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으로 쇠예요. 이런 프레임도 경량화보다는 가볍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리어 스프링은 의외로 텐덤자가 앉았을 적에 스프링 되게 부드러웠어요. 이게 충격이 잘 걸러졌습니다. 그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운전자, 라이더가 앞에서 탈 때 느끼는 그런 턱 넘을 적의 느낌은 약간 좀 단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적어도 리어 텐덤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은, 먼 거리를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승차감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은 벨트가 아닌 체인. 그리고 이거 이 등받이가 이렇게 손으로만 만져봐도 되게 단단한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뒤에 로얄 엔필드가 너무 좀 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기능성이 좋아가지고 모두 수긍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텐덤자 그립도 절묘해요. 그리고 시트는 방석 쿠션감은 그렇게, 이건 시트 포지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앉아서 이제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게 라이더 뷰인데 연료 탱크는 지금 15리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참 옹색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가격을 생각하십시오. 예. 그리고 독특한 킬 스위치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게 꺼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시동이 걸리는 건데 지금 제가 키를 안 돌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하이빔, 로우빔, 그리고 패스등. 하이빔을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도 있구나. 아하, 이거 뭐야? 인포메이션이 여기 있네요. 저희가 지금 알았어요. 주행하면서도 몰랐는데. 자, 키 온을 해서 세레머니를 한번 보죠. 근데 이게 키가 왜 2개인가 했더니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옆에 달린 이 재활용 쓰레기통, 이게 원키가 아닙니다. 그래서 키를 먼저 그냥 보죠. 이거는 오토바이 키. 전 이것도 오토바이 서브 키인 줄 알았는데 왜 키를 2개나 달아놨나 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저 사이드 패니어 키입니다. 그래서 2개가 길이가 다르거든요. 밑에가 더 짧죠. 아,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원키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를 해서 열면 이렇게 열리는데, 이야, 쓰레기통이 맞죠? 뭐 물건 담고 다니긴, 브리프 케이스 담고 다니기엔 좋겠죠? A4지.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많이 쓰지 않을까. 꽃을 꽂아 다녀도 되겠네. 꽃꽂이용. 아, 되게 로맨틱하겠는데. 예, 그리고 여기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공간이 있네요. 뜯어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고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툴이 있습니다. 로얄 엔필드가 전에 인터셉터 때도 느꼈지만 이 툴 키트가 되게 알차요. 구성이 얘들 되게 비싸 보이네. 마무리도 좋고. 자, 키 오늘 해보면 지금 반사가 심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세레모니를 하죠. 잘 보이시나요? 가운데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시간, 에코, 기어 단수, 그리고 마일리지, 주행거리까지 다 보입니다. 창은 작지만, 그리고 글씨도 좀 작긴 한데 보여주는 정보가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요 위에 주변에 이제 속도랑 RPM이 없나? 그러네. RPM이 없구나. RPM은 뭐 그냥 소리 들으면서 변속하면 되는 거고, 속도가 이제 파란 글씨는 킬로미터고 밑에 흰 글씨는 마일이네요. 그렇습니다. RPM이 표시가 안 되는데 이걸로 표시가 되려나? 밑에를 눌러보면 요 버튼이에요. 요거 누르면 밑에 정보가 바뀌네. 트립 A, 트립 B, 오도미터. 이 3개만 나오네요. 그리고 이 에코는 정말 내가 정속주행, 연비주행 하면 에코가 떠요. 그랬다가 좀 가속을, 스로틀을 좀 과하게 열거나 하면은 닫힙니다. 사라집니다. 지금 시간은 잘못됐고, 그리고 라이트가 할로겐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라이트는 하지만 LED를 썼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클래식한 요소와 첨단 기술을 합쳤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야간 주행 때는 좀 어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듦새나 이런 거는 뭐 좋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수긍할 만합니다. 역시나 가격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옵션이고, 이 블랙박스도 보니까 옵션이 달렸더라고요. 사이드 패니어는 높이 조절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되는 건가? 안 됩니다. 높이 조절은 안 되는데 수동식으로, 가변식으로 안 돼요. 예. 그래도 방풍 성능은 꽤 있다는 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모양은 너무 예쁘죠. 지금 보이시나요? 앞에서 볼 때 동그란 거 너무 예쁘죠. 하지만 이 조향 각도가, 조향이 아니라 이 틀어지는 각도가, 틸트가, 범위가 넓진 않습니다. 이 밑으로는 잘 숙여지는데 바깥으로 하는 게 잘 안 돼요. 예. 디자인은 참 예쁜데, 그래도 뭐 광각 미러를 쓴다거나 그렇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 동그란 모양은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비상등도 갖추고 있다는 거. 예. 빵빵이 한번 들어볼까요? 이 빵빵이 소리가 되게 뭔가 울리는 소리, 꽹가리 소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재밌어요. 시트 포지션 보여드릴게요. 잘 가라. 이게 키로 또 안 하면 안 닫히는구만. 메테오 350의 시트고는 785mm입니다. 세웠을 적에는 제가 지금 오늘 바지가 멜빵 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서타구니가 여기 고관절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낮죠? 그리고 타보면, 오늘 몸개그를 여러 번 하네. 이게 그리고 좀 많이 눕는 것 같아요. 눕는 각도가. 아파라. 자, 앉았을 때 자세입니다. 발 올려보면은 아주 정직한 걸상 자세가 나오죠. 다리가 거의 90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뭐 라이딩 뷰에서는 이건 좀 이따가 주행하면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사이드 미러 보는 거라든지 전방의 계기판, 그리고 전방시야 참 좋고요. 할머니께서 그렇습니다. 텐덤자도 보여드릴게요.
예, 텐덤자는 이 사이드 박스가 있는데도 상당히 좋게 거주성이 좋아요. 그래도 이 다리 공간도, 무릎 공간도 괜찮았습니다. 앞에 내다보는 것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 메테오 350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서 충분히 그렇게 크루징 뿐만 아니라 여행 가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물건을 컴팩트하게 박 투어는 모르겠지만 데일리 투어는 뭐 집 근교라든지 서울에서 양평을 간다든지 뭐 북쪽으로 올라간다든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메테오 350 이제 좀 달려보자. 그리고 기어가 지금 2단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클러치를 놓더라도 되게 부드럽게 풀립니다. 이런 소리가 나나? 아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메테오 350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누가 타더라도 쉬운 그런 유순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뭐 출력적으로 20마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차가 움직임이 단기통 엔진인데도 보통 그런 툴툴 거리면서 그냥 내뱉는 게, 그것도 참 정감 가는 고동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어떤 진동이 그냥 퍽퍽퍽 올라와서 그런 고동감이 느껴지는 것보다는 차가 전해지는 이 배기 사운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순정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차의 조작성까지도 편합니다. 이런 버튼 마감도 이전에 히말라얀이라든지 뭐 인터셉터와 비교를 하더라도 좀 더 좋아진 게 아닌가 싶고, 버튼 조작감이 좀 정확해가지고 이것 역시 라이더가 다룰 때 쉽게 오작동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풋패그적인 부분에서도 태그가 넓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 때문에도 라이더가 뭐 발 지지했을 때에서도 오는 그런, 그리고 이 패그에서도 전해지는 진동도 크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참 이 엔진은 되게 잘 만든 것 같네요. 그 느낌이 뭐 전반적인 상황에서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이 로얄 엔필드 모델들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350cc짜리 엔진 가진 모델들. 그리고 저 윈드실드는 꽤 방풍성이 좋고, 저것 때문에도 슈퍼노바가 가격은 좀 비싸지만, 물론 이거 말고 밑에 모델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슈퍼노바 모델에서 가질 수 있는 저 윈드실드는 큰 좀 상품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클러치도 그렇게 악력이 센 라이더가 아니어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는 이 소나기의 피로도가 축적이 되죠. 쌓이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 메테오 350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테오 350은 텐덤자 태우고서 가더라도 일단 텐덤자가 느끼는 피로도도 적고, 그리고 라이더도 이런 악력에서 전해지는, 소나기에 전해지는 피로도라든지 아니면은 차가 전해주는 뭐 방풍, 바람 맞으면서 생기는 피로도, 아니면 또 엉덩이를 통해서 전해지는 진동, 핸들 발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동 역시도 많이 차단이 돼 있어가지고 인도가 굉장히 선방한 것 같은데요. 로얄 엔필드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만족스러운 모터사이클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턱을 넘을 때도 그렇고, 뭐 어떤 상황에서 달리더라도 차가 전해주는 게 편합니다. 편하다는 말은 뭐 어떻게 보면은 담백하고 그런 좀 재미없는 모터사이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메테오 350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어쨌거나 이 전해주는 지금 이런 소리 때문에도 그냥 귀가 즐거운, 귀도 즐겁고 조작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핸들바가 높고 넓어서 얘를 다루는 게 수월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라이더 입장에서는 참 부담 없이 쉽게 다룰 수 있는 모터사이클인 것 같아요. 한 대 있으면은 얘는 정말 그래서 슈퍼컵처럼 잘 다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편했어요. 그러면서 힘은 더 있고, 그리고 또 사람도 태울 수 있고, 사람은 뭐 슈퍼컵을 태울 수 있지만 슈퍼컵은 좀 얘보다는 크기가 작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스펜션 느낌이 참 좋아요. 리어 서스펜션 순정 상태인데도 지금 이렇게 스프링 늘었다 줄었다 댐퍼가 잡는 거 보시면 느껴지실 텐데, 이 부분은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엔진 출력도 달리다 보면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 될 것 같아요. 낮은 무게중심으로 차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시종일관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달려보면은 눕힐 때 느낌에서는 그래도 뭐랄까 오뚜기처럼 막 일어서려고 하는, 딱히 잘 눕는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그냥 유유자적하게 달리기에는 그만한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그리고 또 엔진을 중간에 제가 일부러 코너링 하면서도 변속을 해보고 하는데도 울컥거리는 그런 호핑 현상도 없고, 그것 때문에도 신기하네요. 그래서 얘가 슬리퍼 클러치가 들어있나 생각이 들 만큼 그건 아닌데, 물론 다운시프트 치면은 울컥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이 토크가 약하기 때문에 턱턱 걸리는 게 좀 덜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저속에서도 그리고 툴툴툴툴 거리면서 나가는 게, 2단에선 근데 물론 좀 힘이 약한 건 있어요. 2단 출발은 아주 스로틀을 좀 적극적으로 감거나 해야 나가는데, 그리고 1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단기 통이어가지고 힘없이 출발하는 거, 클러치 붙일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브레이크 성능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쉽게 느껴지는 상황은 크게 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바퀴 큰 것 때문에 어떤 노면에서도, 제가 아까 촬영한 데서도 약간 논두렁길이었잖아요. 그런 데서도 끌바 할 때도 그렇고 편해요. 확실히 바퀴가 크니까 무슨 통나무를 넘거나 이럴 때도 편하고, 얘가 지상고도 그렇게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휠 트래블도 앞바퀴가 눌리고 신장하는 것도 꽤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것 역시 라이더에게는 어떤 지형에서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끔 해주는 요소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열 엔필드의 메테오 350을 타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레벨 500을 아주 그냥 한두 끝도 없이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시승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괜히 레벨 500을 기다리던 분들을 많이 좀 갈아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게 빈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승하고 나면 만족도가 더 올라갈 바이크라서 꼭 한번 근처에 매장이 있다 그러면 타보시기 바래요. 오토바이 타기 좋은 가을인데 항상 안전 라이딩,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